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 2003년 2월 18일이고요. 아마 제가 그 기억을 해요. 9시 50분, 53분 기억이 정말 참담한 사건이 생겼죠. 190여 명이 돌아가실 정도의 상황이었고 꽤 오래 지났으니까 국민들은 많이 잊었겠지만 대구 시민들은 그 지하철 참사를 잘 기억하고 계실 겁니다. 국민 안전의 날이잖아요. 제가 대구를 찾으면서 저는 안전한 나라 만들고 위험한 나라가 되는 것을 막겠다는 일념으로 나왔기 때문에 거기서 제 각오를 가지고 추모의 뜻을 보이기 위해서 그곳에 갔습니다. 기자님 말씀하신 것처럼 오늘이 세월호의 날이기도 하죠. 이런 일들이 일어나서는 안 되고요. 그리고 결국 그 과정에서 제대로 보호받지 못해서 피해받으신 분들이 계신 거잖아요. 그런 분들이 생기지 않도록 정치가 더 잘해야 될 것 같고요. 저도 제 임무를 다하겠습니다. 또 두 번째 모셨죠. 그분 늘 그러시는데요. 네. 안녕하세요. 기본적으로는 저는 경선에 집중하겠습니다. 경선에 집중할 때고요. 여러 가지 이 연대의 문제는 또 그 단계별로 생각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집중할 단계에 이거는 그냥 아닌 것처럼 하면서 다음 단계를 얘기하게 되면 그 정치적 에너지가 분산돼요. 우리는 여당이 어떤 정당이고 전통의 정당이잖아요. 여기서 많은 사람들이 국민을 위한 정치를 하겠다고 나서서 경쟁을 하는 과정에서 자꾸 다른 얘기를 하는 것 자체는 지금은 도움이 안 된다고 생각해요. 다만 저는 나라를 위하고 국민이 먼저인 모든 사람들과 정치를 같이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그걸 정치공학적으로 접근하고 정치공학적으로 이렇게 만들어가는 순간 그 대의가 흩어진다고 생각합니다. 지금은 국민의힘의 경선에 집중할 때입니다. 평은 그렇게 낮지 모르지만 최근에 나온 조사를 안 보신 것 같습니다. 결국은 우리 보수의 지지층들은 정말로 이기고 싶은 분들입니다. 대한민국을 사랑하기 때문이죠. 애국심이 강하고 대한민국을 위험한 세력으로부터 지켜야 되겠다는 생각이 강한 분들이에요. 이기는 선택을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제가 바로 이기는 선택입니다. 그 점을 충분히 말씀드릴 겁니다. 결국 이 선거는 계엄이라는 큰일이 벌어진 상황에서 이루어진 선거이기 때문에 그 얘기가 빠질 수 없습니다. 본질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럼 그 과정에서 더불어민주당의 이재명 대표와 더불어민주당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뭘 공격하고 어떤 부분을 지적하겠습니까? 계엄을 옹호한 세력이라고 공격하겠죠. 그리고 그 계엄을 막기 위해서 너희는 뭘 했냐고 묻겠죠. 그리고 아무리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하는 말이긴 하지만 그래도 거기에 공감하는 중도층 국민들, 상식적인 국민들이 많으실 겁니다. 결국 그걸 극복하고 그걸 제대로 답할 수 있어야 하고 역으로 얘기할 수 있는 사람만이 결국은 우리 보수에서는 해볼 만한 상대입니다. 지금 그것이 저밖에 없습니다. 저는 이렇게 얘기할 겁니다. 제가 12월 3일날 10시 반에 이렇게 메시지를 냈습니다. 이 계엄은 잘못된 것이다. 불법 계엄이다. 위헌 계엄이다. 국민과 함께 막겠다.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국민의힘 당대표 한동훈. 개인 한동훈으로서 그 계엄을 막은 게 아닙니다. 우리는 불법 계엄을 막은 정당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우리 당이 배출한 대통령이 한 불법 개혁이기 때문에 더 어렵지만 그래도 막은 정당입니다. 적어도 그때는 그랬습니다. 저는 그 정신으로 돌아갈 거고 그 정신을 말씀드릴 겁니다. 그 정신이 있어야만 우리 보수 정당은 이번 선거에서 이길 수 있습니다. 저는 이렇게 얘기할 겁니다. 너희들은 개혁 때 뭐 했냐 이런 주장을 한다면 이재명 대표가 1시간 동안 숲에 숨어 있을 동안 난 국회에 들어가서 우리 당이 배출한 대통령이고 그렇기 때문에 고통스럽지만 국가와 국민을 위해서 개혁을 나갔다 이렇게 얘기할 겁니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야만 이번 선거에서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얘기할 수 있으면 이번 선거에서 이길 수 있습니다. 제가 그걸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문제와 수급의 연장선인데 그 대구 참사는 2월에 있었고 최종적으로 5일인데 대구에 무슨 일인가요? 단지 그 목적으로 제가 어떤 뭐 안전의 문제로 대구에 온 것은 아니고요. 제가 대구에 오는 이유는 저는 어제 선거에서 후보 예비후보를 등록을 했잖아요. 처음이 어디냐는 중요합니다. 저는 우리에게 대구는 승리의 기억이 있고 그리고 적에게 이 땅을 내주지 않고 끝까지 지켰던 그런 애국심의 상징입니다. 제 정치는 여기서 출발할 겁니다. 여기서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사람들이 저를 비토하는 사람들도 있다. 저는 그걸 정면으로 그분들을 설득할 겁니다. 우리가 왜 이겨야 하는지 그리고 제가 이길 수 있다는 것을 피하지 않고 설명할 겁니다. 대부분 분들은 그렇게 빙빙 돌려서 말하는 거 좋아하지 않으실 겁니다. 저는 제가 이길 수 있고 대구와 함께 이길 거라는 점을 선거 운동을 시작하면서 제일 먼저 말씀드리기 위해서 대구에 왔습니다. 안녕하세요. 가장 큰 건 메가폴이 있습니다. 아까 제가 저기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결국은 서울에 경쟁하는 도시를 집중적으로 키워야 됩니다. 근데 대구 경북의 통합 문제 그거랑은 결이 좀 다르죠. 그건 아래로부터 올라가는 버텀업 방식이죠. 그건 한계가 있습니다. 그 시도는 대한민국 중앙집권으로 불리는 국가거든요. 쏟을 수 있는 자원과 여기에서 한계가 있습니다. 그 중앙에서 직접 관장을 살 겁니다. 그 과정에서 서울과 경쟁할 수 있는 규제를 풀 것이고 특화된 규제를 풀 것이고 그 과정에서 많은 것이 달라질 수 있을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얘기하는 것도 진행되는 것들 지금 법으로 진행되고 우리 당이 한 것들 당연히 지원합니다. 대구공항 지원합니다. 그런데 그 말들은 결국 누구나 할 수 있는 말일 거예요. 저는 대구를 서울과 견주는 도시로 집중적으로 지원할 겁니다. 안녕하세요. 조금 전에 잠시 언급을 하셨습니다만 오늘 이제 후보 경선에 잘 안 들렸어요. 경선에 참가하는 8인에 이제 드셨잖아요. 이제 최종 후보자가 되기 위해서는 7명을 제쳐야 하는데 다른 후보와의 차별성 그리고 나는 이것만큼은 다른 사람보다 강점을 가지고 있다는 부분이 어떤 것입니까? 저는 계엄을 막으려고 봅니다. 지금 계엄에 관한 중요한 질문을 받을 수밖에 없는 선거고 왜냐하면 그것이 대한민국이 어떤 나라냐 대한민국의 민주주의가 어떤 것이냐 공화주의가 어떤 것이냐에 대한 중요한 질문이기 때문이죠. 그건 그냥 피해가고 그냥 생각이 다르네요라고 도망갈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그리고 그걸 극복해내지 못했을 때 본선에서 승부는 어렵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게다가 헌법재판소가 보수가 지명한 헌법재판관들까지 모두 만장일치로 40개 항목에 대해서 위헌 위법이라는 결정을 냈습니다. 그러니까 계엄이 위헌 위법이다라는 문제는 논쟁의 대상이 아닙니다. 그럼 이제 우리가 미래를 가기 위해서 이 문제를 극복해야 하는 것인데 이 문제를 극복할 수 있는 사람이 접니다. 그리고 우리 지지자들은 이기는 후보를 원합니다. 이렇게 말씀드리죠. 제가 대구 경북에서 그동안 많은 사랑을 받았던 것이 싸움을 잘했던
서느냐? 좀 그렇지 않다고 봐요. 제가 이겼기 때문이라고 봅니다. 우리 보수 정치가 최근에 가졌던 승리의 기억들을 보면요. 금정의 승리가 있었죠. 그리고 가상화폐 과세를 소수당이지만 막아냈죠. 금투세를 부과하려는 민주당의 시도를 저지시켰죠. 간첩법에 대한 합의를 이끌어냈죠. 그리고 청담동 술자리 의혹 같은 거, 유시민의 계좌 추적 허위 공격들, 다양한 허위 공격들을 법적으로, 최종적으로 막아냈죠. 검수완박의 시도를 시행령의 해석으로 검수완박 시행령으로 막아냈죠. 제가 이뤄낸 승리 아닙니까? 보수가 가졌던 최근의 승리의 대부분 제가 국민과 함께 지지자들과 함께 이루어낸 겁니다. 그 승리의 기억을 제가 갖고 있고 저는 승리할 수 있다는 것을 말이 아니라 그건 행동으로 보여왔습니다. 결국 국민들께 지지자들께 승리의 길로 가겠다. 승리의 길로 가자라는 말을 제가 드릴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이다라고 생각합니다. 다음 일정에 마지막으로 한 번만 하시겠습니다. 어쨌든 이명박 시장이나 김대성 의원이나 윤 전 대통령 이제 탈당해야 한다는 얘기까지 나오는데 후보님께서는 구체적으로 생각하시는 게 그거에 대해 입장들이 바뀌셨나요? 유정국 시장은 옛날에 그렇게 얘기 안 했잖아요. 저는 이 말씀 드립니다. 저희는 당대표로서 윤리위 회부를 직접 지시한 바 있었죠. 대통령 현직일 당시에. 그렇지만 이미 탄핵이 결정된 이후에는 윤석열 대통령은 과거입니다. 여기서 지금 상황에서 다 그때는 그런 얘기 안 하다가 지금 와서 자꾸 출당이 탈당이 이런 얘기, 그게 지금 선거 과정에서 어떤 도움이 되죠? 저는 윤 대통령님은 우리 당에서 이 선거에서 과거입니다. 그 선 명확하게 그걸 한다고 생각해요. 그렇지만 그동안 대통령 당시에 제가 그렇게 강력하게 윤리위 당시에 탄핵 이전이었던 상황에서 그때는 필요한 상황이었죠. 그렇게 주장할 때 저를 제 방침이나 의견에 동의하지 않았던 분들이 지금 그런 말씀을 하는 거, 제가 그분들을 지적해서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지금 와서 그렇게 하는 건 큰 의미는 없다고 생각해요. 이미 자연인으로 돌아가셨고 당원의 한 명으로 된 상태잖아요. 대통령이 아니고.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